네, 노후된 군용 침낭부터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 그리고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논란까지 연일 가슴을 좀 답답하게 하는 사건들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리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그 실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좀 답답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리포트로 확인했습니다만 진경준 검사장 결과적으로 본인 돈 갖다 했다고 했는데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진경준 검사장이 이제 그 뭐 게임 업체의 그 주식을 네. 미리 샀다가 10년 후에 팔면서 무려 126억 원의 차익을 이제 얻었는데요. 네. 또 이득을 봤죠. 그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이번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그리고 법무부에서 감찰을 진행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게 과연 그 당시에 주식을 어떻게 살 수 있었는가? 그리고 또 주식을 누구의 돈으로 어떤 돈으로 샀는가가 중요했는데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진술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애초에는 본인의 돈으로 샀다고 했지만 그 후에 또 한 번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처가의 지원을 받았다라고 했고요. 이번에는 또 완전히 바뀌었는데 당시 돈은 넥슨에서 그 게임 업체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주식을 산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 이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진술이 매우 중대하게 바뀌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넥슨의 입장은 진 검사장에만 특혜 제공한 거 아니고 다른 매수인에게도 자금 대여가 이뤄졌고 이미 모두 상환이 됐다는 네. 주장이잖아요. 해명으로 네. 봐야 합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런 해명을 했는데 이제 그 진경준 검사장에게 지원을 한 것은 사실로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다른 사람에게 준 것도 역시 특혜를 줬다, 지원했다는 것이 진경준 검사장에게만 특혜를 주었을 때 불거진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좀 물타기식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겠고요. 예. 또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넥슨이 진경준 검사장에게 이러한 특별한 특혜를 줬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변명이 되지 않거든요. 예. 따라서 의혹이 좀 더 커질 뿐이지 의혹을 더 이제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야기는 아니라고 네.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제 뭐 주식 같은 거 할 때 이제 뭐 신용으로 좀 뭐 돈을 빌린다거나 결과적으로 차익을 남겨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하는 건데,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고 돈 빌려서 했다면 결과적으로 진 검사장은 남의 돈 가지고 본인은 차익을 얻었고 그리고 다시 돈 돌려준 거니까 공직자 윤리 측면에서 뭐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는 것인데요. 우선 그 해당 게임 업체의 비상장 주식은 당시에 정말 모두가 사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상장 주식이 아니라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살 수가 없는, 예. 그런데 그런 기회를 결국은 넥슨 측에서 제공해 준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굉장한 특혜이고 예. 뭔가 어떤 대가가 오고 간 거 아니냐, 이런 점에 대한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겠고요. 네. 또한 또 해명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결국은 그 거짓된 해명을 국민 앞에 내놨는데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측면의 비난은 피할 수 없겠으며 네. 또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여러 일반 그런 대부분의 검사가 의혹을 잃고 또한 또 국민들이 검사 또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이런 부작용을 이 엄청난 부작용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부분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군납 비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장병들이 30년 전에 개발된 침낭들을 써왔다는 건데 심지어 이걸 또 더 비싼 가격에 사왔어요. 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적발이 된 건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이제 지난 1일에 이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예. 총 8건의 그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침낭도 있었고 배낭도 있었고 또 천막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12명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는데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그 86년도에 개발된 매우 네. 오래된 그런 구형 침낭입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업체에서 신기술이 있으니 우리가 개발하겠습니다. 5년 동안 독점권을 주십시오. 네. 라고 했는데 또 기존 업체가 또 이제 그 새로운 업체의 어떤 그 비리를 또 이제 제보하면서 유착을 제보하면서 새로운 업체가 또 이제 두 손을 들게 되고 여전히 계속 그 업체가 예전 업체가 공부를 하게 됐는데 네. 알고 보니 두 업체가 모두 다 전 현재 장성들과의 어떤 유착이나 비리에 의해서 서로 로비전을 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결국은 현장에서 있는 일선에 있는 장병들이 입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동일한 성능의 그런 그 침낭보다 개당 3만 원씩 다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매우 큰 물량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인데 어떻게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런 소매 가격보다 더 비쌀 수 있는지 예. 정말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보온도 안 되고 방수도 안 되고 뭐 무늬만 저 침낭인 건데 이런 거 뭐 그 군인들이 보면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군납 비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장병들이 먹는 음식은 물론이고 안보에 관련된 무기까지도, 그러니까
다양한 품목에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군 생활을 이제 그 2년 2개월 동안 해보셨잖아요. 예. 강원도 최전방에서 했었는데 예. 그때 그 쓰는 그 수통, 물통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정말 50년대, 60년대 마크가 숫자가 찍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물 먹으면 녹물 맛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 건강에 뭐 좋은지는 악영향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일단은 먹기 참 힘들 정도의 냄새가 그렇습니다. 나는데요. 예. 이런 것도 아직 교체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또한 또 실제로 장병들이 급식을 받는 그런 음식, 뭐 이제 또한 실제로 그 전쟁에 나설 경우에 써야 되는 무기, 그렇습니다. 뭐 대형 무기 이런 뭐 잠수함 같은 경우에도 또한 또 구축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군납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유사시에 우리나라가 그 국방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큰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네. 장병들의 사기 저하에도 정말 네. 어쩔 수 없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 사기 저하, 장병들이 이런 소식 접할 때마다 대체 무슨 마음이 들지가 의문인 게 가장 누구보다 장병들의 안전과 안보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철저해야 될 군 장병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군 간부들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배신감 드는 건 물론이거니와 뭐 사명감 갖고 나라 지킬 마음 들까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징병제죠. 예. 그래서 그 직업 군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그런 그 장병들은 이제 그 의무적인 그런 복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 이제 현장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사기를 좀 북돋아주고 정말 그 군 생활을 함에 있어서 뭔가 자신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네. 어떤 전체적인 비리의 그 한복판에 있다는 느낌을 받고 또한 자신들은 열심히 이제 그 일선에서 이제 훈련도 하고 경비도 하고 군복무를 하지만 위에서는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면은 사기 저하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네. 그로 인한 국방력의 그런 그 하락이라든지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는 정말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이소 챙기기는 둘째치고 안보와 그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하다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끊이지 않는 방산 비리에 대한 정부의 어떤 제도 대책 마련 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게 필요할까요? 사실 수십 년간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 또한 계속되는 그런 적발과 처벌도 있었죠. 예. 하지만 지금까지 근절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이 문제는 개인의 어떤 욕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군에서 이러한 그 군 관련된 그런 군수 관련된 계약을 함에 있어서 뭔가 좀 감시라든지 예. 서로가 교차해서 이제 지켜보는 것들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또 군수 업체에 전직 군 장성들이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전직 군 장성들이 이제 그 군수업체를 만들거나 네. 아니면 중간에서 로비스트로서 역할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명예를 내세워야 되는 전직 군 장성들이 과연 해야 되는 일이냐 예.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군 장성들의 아예 취업 자체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수십 년 동안 근절되지 않는 방산비리 못지않게 또 하나 고질병이 있는 게 낙하산 인사 문제입니다. 이번에 그렇습니다. 구역 사고를 통해 드러났죠. 서울 메트로 출신 인물들이 용역업체 고위직에 무더기로 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참 우리 사회 어느 기업을 보더라도 결국은 다 낙하산이라는 것에서 예.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특히나 이제 그 서울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서울 메트로의 뭐 정년을 뭐 단축한다거나 기타 뭐 인력을 감축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또 묘하게 또 해당 업체가 또 만들어졌거든요. 네. 또 그리고 그때 또 인력들이 상당 부분 또 흡수가 됐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서울 메트로에 있었던 그런 낙하산 문제 또는 인력에 대한 그런 고용 보장 문제 이런 것들이 이번 안타까운 사고에 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이번에 철저히 파헤쳐가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죠. 참 이번 구역 사고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강남역 사고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 사고 이후에 결과적으로 소일구 외양간을 못 고친 꼴이 된 건데 어쨌든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메트로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네. 외부 위탁 협약서를 봤을 때 실제로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될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제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네. 일단 두 가지 문건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서울 메트로가 해당 업체에 보낸 용역 제안서를 봐야 예. 됩니다. 그 용역 제안서에 보면은 실제로 서울 메트로 출신 몇 명에 대한 고용을 승계해라. 라는 내용. 그리고 또 네. 그 해당 그 인물들에 대한 그 급여 또한 뭐 복지 수준 이런 것들이 다 명시가 돼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굉장히 좀 이른바 갑질, 좀 이제 그 계약 관계 상의 어떤 그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서 예. 상대방에게 어떤 계약 내용을 이제 강압하고 강요한
버티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에 좀 이제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참 공기업하면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데 요즘 나오는 표현으로는 신도 다니고 싶어하는 직장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까지 예. 재직 중에는 뭐 보수, 정년까지 다 인정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심지어 퇴직 후에까지 일자리가 보장이 된 거잖아요. 요즘 청년들 구직난 얘기 나오는데 이런 소식 접할 때마다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낙하산 인사, 낙하산 문제라고 할 때 굉장히 고위직의 문제로만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뭐 공기업의 뭐 이사장, 뭐 대표이사, 아니면 감사 이런 정치권의 낙하산이라 뭐 정재계의 낙하산을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실무진도 이렇게 낙하산이 있구나라는 문제점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번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고용을 승계한 서울메트로 출신 인사들의 어떤 급여를 보장하다 보니 기타 굉장히 많은 숫자의 서울메트로 출신 아닌 인력들의 그런 처우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 결과 인력 충원이 제대로 안 됐고 또한 2인 1조 근무가 되지 않았으며 결국은 그렇게 그 어려운 그런 그 근무 환경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서 이번 사건의 그런 원인을 전부 다 파악해서 이제는 정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구조적인 그런 개혁 네.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진짜 마피아가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해피아, 모피아, 뭐 관피아, 매피아까지 아주 뭐 갖가지 피아가 다 있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지적은 되고 있지만 역시 뭐 개선의 움직임은 없어 보입니다. 정부가 좀 단호하게 적극적으로 대처에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수사가 있었고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이거는 그 개인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정말 이 정도는 뭐 서로 용인해 주자라든지 그러니까요. 이 정도는 뭐 옛날에도 해왔으니까 지금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서로 눈 감아주는 문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화를 없애야 되고 또한 개인의 윤리의식도 이제는 나의 그 사명감 또한 내가 그 조직에 몸을 담았던 자로서 정말 그 나의 그런 사실 자존심을 지키는 문제거든요. 모든 것을 금전적인 문제로 해석하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금전적 문제가 여기에도 지금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양주 지하철 폭발 사고 역시 총체적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예. 이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관행이 개선이 되지 않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런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업체가 밑으로 계속 하도급으로 내려가면서 싸게 하려다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결국 최저가 입찰을 하게 되고 또 정말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서 본인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중간에 이른바 마진만 예. 챙기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그런 일선 근무자의 경우에는 안전 장비도 잘 준비가 안 돼 있고 예. 또한 또 근로 시간과 휴식 시간도 잘 준비가 안 돼 있고 예. 이런 것을 볼 때 결국은 그 안전 사고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현장, 그런 업무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계속되는 하도급에 어느 정도의 그 제한을 두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최저가 입찰제 얘기하셨는데 이번에는 좀 이게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왔는데 어떤 대안이 좀 있을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최저가 입찰제가 물론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착을 공무원과 발주자와 해당 업체의 유착을 통해서 너무나 비싼 가격에 하면은 뭔가 문제가 생긴다. 네. 따라서 이제 가격을 적정하게 해서 국민 경제에 부담을 줄이자라고 하는 취지인데요. 무조건적으로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그 업체에다가 일을 주면 안 됩니다. 예. 일단 기본적인 안전 조치라든지 근로자의 복지를 할 수 있는 전제 하에서 최저가 입찰제를 해야 되겠고요. 예. 또한 최저가 입찰제 가격만 가지고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그 업체의 능력이라든지 그동안 과거에 범죄 전력이 있는지 공무원과 유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등등을 종합해야만 진정한 최저가 입찰제의 취지가 관철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참 대한민국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온갖 비리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참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